김한길 대표님 발표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첫 번째 민주주의 민생 살리기 전국 순회 일정으로 의정부에 와서 여러 어르신들 만나 뵙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희상 우리 선배님 모시고 또 오늘 여러 어르신들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뵙는데 제 옷차림이 담정치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 달쯤 됩니다만 서울의 시청 앞 광장에서 노숙 중이고요. 제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숙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크게 상처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해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시청 앞에서 노숙을 계속 중입니다. 이제 제가 민주당의 대표로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두 가지 보고 듣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라가 처한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많은 분들께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 고단해지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 이 국정원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 혐의로서 확인되었고 거기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고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최근 들어서 이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기관이 개입한 것을 밝혀낸 검찰이 그 진실규명을 위해서 재판에 임하고 있는데 그 검찰의 최고 책임자를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혼외의 자식이 있다는 소문에 근거해서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하고 그러한 압박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건을 파헤친다는 미명하에 계속된 망신주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상처내고 있다. 이대로라면 우리가 다시 노무현, 김대중 두 전 대통령이 세워놨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민주당이 적극 앞에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선전회담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을 요구한 것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배경에 따른 결과였다는 설명을 여러 어르신께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것을 수사한 결과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를 했는데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지만 실제로 그 지시에 따라서 대선 개입을 실행한 책임자들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이 그 사람들도 기소해야 한다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던 것이 바로 어제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주당이 이 사람들도 분명히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던 국정원의 전 3차장과 심리전 단장 이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부분을 법원이 민주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어서 이 사람들도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소위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기관이 개입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법원이 아직 최종심은 아닙니다만은 유죄의 심증이 깊다 하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그의 지시에 의해서 댓글을 달고 대선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국정원 직원 중에 간부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심판을 법원에서 제대로 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히 이제 어르신들 계신 것을 찾은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며칠 내로 요즘은 기초연금이라고 말합니다만 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말씀했었죠. 여러 어르신들께 드리기로 했던 이 연금을 나라 돈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 돈이 모자란 것을 지난해에 알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 또 나라 돈이 모자란 이유조차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깎아줬거든요. 그 깎아준 세금만 다시 받아도 어르신들께 연금 드릴 돈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못 깎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 20만 원씩 드리기로 약속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나라에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약속 위반이다. 특히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어르신들께 대한 약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어기는 것은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의 정치가 뭔가 하는 것을 그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립 여기 국회의원 오셨는데 전문가시니까 조금 더 말씀 들어보시고요. 또 여러 어르신들의 입장을 제가 경청하고 나서 우리 당 차원에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어른들께 드리는 기초요금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가 재정 돈이 모자라다는 것은 대통령 선거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고요. 또 부자들 세금 깎아준 것만 다시 받아도 충분한 재원이 가능한데 그것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요, 우리 민주당의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는 어르신 가운데 생활이 넉넉한 20%를 뺀 80%의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드리겠다는 공약을 우리가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어르신들로부터 박수 받으니까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80%의 어르신들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르신한테 드리겠다. 100%의 어르신들한테 다 드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박수받고 많은 어르신들의 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 주겠다 하는 것은 대단한 어르신들에 대한 배신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고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미 말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르신들께 약속한 공약만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일기가 아주 부순한데도 불구하고 풍찬도숙하시는 우리 김한길 대표께서 직접 의정부를 강남에 제일 첫 번째로 잡고 오신 점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내시라는 뜨거운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에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 온 것도 참 드문 일 같습니다. 우리 김진표 의원, 원혜영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지원식 의원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고맙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은 도봉산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산은 수락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의정부가 있습니다. 의정부에 오신 분들은 우리 일단 그걸 그 두 아름다운 산을 볼 수 있다는 의미로 본전을 뽑으신 겁니다. 대표님도 위안을 좀 받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이게 환영사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하실 말씀이 태산 같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하 동문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고 정말 짠짠한 정말 빈셀 틈 없이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의정부 시장이 환영사를 좀 알차게 좀 해주시는 걸로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수호하고 지킨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또한 서민의 눈물 닦아주던 그런 정당입니다. 이럴진데 그 최고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당대표께서 한 달 넘게 풍천 노숙을 하시고 정말 그 지친 모습으로 의정부에 오셨습니다. 국회에 조건 없이 들어가겠다. 그러나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살피겠다. 그 첫날이 바로 의정부에 오셨습니다. 정말 목이 메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굽히게 하는 이 절규에 다시 한번 힘내라고 우리 당대표이신 김한길 대표님께 뜨거운 환호와 함께 박수를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내십시오. 이제 그 힘이 그 절규가 이 땅에 다시 쓰러져가는 민주주의를 붙들고 힘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민생의 그 최첨단에서 인생을 챙기려고 의정부에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은 그 첫날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이 삭감되는 것을 크게 걱정하시고 귀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청하러 왔습니다. 기탄 없이 마음 놓고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면요. 그 목소리가 저 국회에 울려 퍼지고 정부에도 메아리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귀한 말씀 많이 주시고요. 오늘 보람 있는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의 대표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 멀리는 수원에서 가까이는 파주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시장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전자의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노인 복지연금 문제를 가지고 왈고 한다는 자체가 좀 어리석고 우스꽝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말로는 이 나라를 건설하고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다 하셨다고 좋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 노인들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자, 여유 있게 좀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빈곤을 해소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이제는 돈이 없다,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깎아야 되지 않느냐. 어디 시장에 상품을 흥정하는 겁니까? 깎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주제도 이렇게 내걸었지만은 우리 당 대표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민주당에서의 그 과정, 방법 이런 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안을 그대로 따라가 주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좀 들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지난번에 노인복지청을 만들기 위해서 10만 이상의 그 서명을 받아야 된다. 이래서 그걸 받아갔어요. 받아갔는데 우리 당대표님께서 아시다시피 또 국회의원님께서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그 답을 좀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국회의원의 세비가 어떻게 돼야 된다, 국회의원의 숫자가 너무 많다 이런 그 얘기보다도 싸움의 정치에서 상생의 정치로 이렇게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나눠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뉴스 또는 그러한 내용을 들었을 때 참으로 참 반갑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우리 노인들 몇백만 노인들 울어볼 거 다 울어먹었습니다. 노령연금 65세 이상 준다고 해놓고 지금은 내가 언제 그랬었냐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안 짓고 그 밑에 장관이 책임을 진다고 이럽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 노인 중에서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좌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노인들이 앞장서서 투쟁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추석 때 제가 전라북도 진안입니다. 고향을 못 가서 이 복잡할 때 가지 말고 그 피해서 가자 해서 며칠 전에 제가 가서 하루 저녁을 자고 왔습니다. 제가 고향에 매형하고 누님 사촌들 조카들 있지만은 거기는 10월은 마을 회관이거든요. 마을 회관. 마을 회관 가서 내가 노인들 말씀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아우성입니다. 그 시골 사시는 분들도 지금 새누리당에서 기여하고 있는 것 그걸 보면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반수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노인들도 그렇게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서도. 그냥 그런 제가 저 청취를 듣고 대표님 이해가 되신답니다. 한마디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에 제 말씀이 부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 세비를 좀 깎자는 얘기입니다. 세비.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나 전번에도 그 선거 때만 되면은 그런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세비 깎고 의원 수도 줄인다. 그 공약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딴 건 여야 간에 다투고 결렬시키면서 왜 그건 그렇게 짝짝꿍해서 그냥 말없이 합의가 되느냐. 그냥 이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제가 여기 와서 주진에게 말씀드릴 자격도 없습니다만은 저도 내일 모레 이제 나이가 80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치인들 가만히 하는 거 보면 저는 민주당 당원을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들 적어는 주민들한테 좋게 하고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나 우리 소인이나 실리를 한번 이루면은 그거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든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저 대표님 다시 한번 힘내시고
뒤에서 우리 주민들, 우리 당원들 열심히 해서 뒷받침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첫째, 통합환승할인제를 조기 실수할 수 있도록 서울시나 경기도와 같이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은 경로우대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전부 경로우대 카드를 사용해서 다닐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경전철을 이용하시면서 특히 노인분들이 왜 경전철은 경로우대가 없느냐? 경전철은 한국에서 온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온 것이냐 하고 제가 지난 10개월 동안 경전철 명예역장으로서 봉사하면서 많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경전철도 노인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모임 승차할 수 있도록 당대표께서 도와주시면 헌원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저는 최명길 여사님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한 상황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대선 때 새누리당에서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하는 프랜카드를 전국적으로 수만 개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큰 기대를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그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80%의 노인에 대해서 현재 주고 있는 거에 2배를 드리겠다 했는데 액수는 사실은 20만 원 거의 갔습니다. 그런데 이 새누리당이 아주 과감하게 이 정책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1월 달에 이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받는 거하고 기초연금을 합쳐서 2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열심히 낸 사람들은 국가시착에 협조해서 열심히 낸 사람들은 손해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부어서 20만 원 이상 국민연금으로 혜택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방안이 나온 거죠. 굉장히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정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인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내놓게 될 것인데 아마 그런 방안에서 크게 멀지 않은 그런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기초노령연금이 우리 노인들의 그 삶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통계자료를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한 달 수입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80% 소득 수준 이렇게 하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잘 살 것 같은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80% 소득 수준,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20% 정도가 되면 한 달에 얼마 수입을 올리느냐 그러면 100만 원 수입이 채 안 됩니다. 90%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10% 정도가 돼야 겨우 200만 원을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절대 다수가 40, 50만 원 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20만 원을 더 주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깎겠다는 거예요. 40만 원 버는 노인한테 20만 원 더 줘봐야 60만 원 주는 거 소득이 있는 거예요. 50만 원 있는 분한테 20만 원 더 줘봐야 70만 원 겨우 버는 거예요.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20만 원은 그 당사자의 노인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20만 원이 금쪽 같은 20만 원이 정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깎겠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걸 깎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죽 그 답답한 그 상황입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데 어느 정도 최고냐면 압도적으로 최고입니다. 노인 10만 명 중에 80명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600만 명이기 때문에 1년에 3,600명이 자살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냐? 2등이 헝가리인데요. 헝가리는 10만 명당 40명이 자살해요. 우리나라가 80명이 자살하는데 1등인데 2등이 40명을 자살해요.
일본은 17명이 자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그 자살이 다 가난 때문은 아니겠으나 노인들이 오죽팍팍하면 그 살날이 며칠 안 남은 분들이 농약을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깎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게 저 모든 노인들한테 20만 원 준다고 약속했으면 우선 그거부터 지켜야지. 이거를 노인네 가지고 장난치냐? 이거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거는 지금의 노인들이 이게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경제 기적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만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박정희 혼자 산 일이 아닙니다. 이병철이나 정주영 혼자 산 일이 아니죠. 지금의 노인들이 희생을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제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20만 원 주자는 거를 깎아먹겠다고 달려들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민주당은 절대로 이 방안에 찬성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방안으로 정부 입법안이 나오면 저희는 반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데요. 돈이 없지 않죠. 그 한국에 왜 돈이 없습니까? 국민소득이 2만 불 드는 나라에서 왜 돈이 없습니까? 돈은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부자들이 갖고 있잖아요. 부자들은 너무나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은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다. 옆에 그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신 김진표 의원이 계시는데 이따 조금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김진표 의원 연구하신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유층은 세금을 전 세계적으로 유난히 적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부자 감세라도 처리를 해라. 그거 처리하면 노인들 줄 돈이 나온다.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나와요. 1년에 10조 원 정도 더 거둘 수 있어요. 부자 감세 처리하면. 그러면 노인들한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 부자 감세 처리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줄 때는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런 표는 걷어가고 이제 와서 부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부자 감세 처리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는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인들의 이익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다. 무엇보다도 노인들에게 한 약속은 먼저 지켜라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제가 이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십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모든 걸 다 써버렸기 때문에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는 거의 해놓으신 게 없으시죠. 나라가 이제 그분들의 힘으로 이만큼 잘 살게 됐으니까 나라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OECD 노인 빈곤율 2위, 노인 자살률 1위. 이 문제를 나라가 해결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18대부터 기초노령연금 이거는 어떻게든지 확대하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80%의 노인들에 대해서만 2배를 해서 20만 원 가까이 올리겠다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새누리당이 대선에 표 얻으려고 전 노인을 다 20만 원 주겠다고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돈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권에서 부자 감세로 부자들을 큰 1%도 안 되는 대재벌들의 세금 깎아준 게 93조입니다. 지금 그 중에서 그것을 다시 참여정부 수준으로만 회복을 시켜주면 최소 50조에서 60조는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우선 노인 어르신들과 약속 지켜야죠.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으로 늘리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가장 급한 건 보육이 급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건 인적 자원밖에 없어서 이 사람을 잘 가르치고 키워야 되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힘드니까 아이를 안 낳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떨어지는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보육에 대한 투자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거를 부상보육에 대한 것은 그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경제부총리를 사적인 자리에서 재경부 1급 이상들하고 만나는 자리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변 부총리가 제 후배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나라를 위해서나 대통령을 위해서나 정부를 위해서 할 일이 하나 있다. 재계 스스로 안 하니까 당신이 물밑에서 만나서 재계가 스스로 미국의 가장 부자 워렌 버핏이나 또 조지 소로스나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이 미국의 부자가 국회를 찾아가서 청원을 했어요. 우리 세금 좀 올려달라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으니 이걸 극복하려면 우리 같이 돈 있는 사람이 세금을 좀 더 내야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 나라 살릴 거 아니냐고. 그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 재벌들이 나서서 자기 입으로 우리 세금 좀 더 올려달라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 하나로 통합되고 복지재정 어려움 없이 대처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권했는데 현 부총리 뭐라 그러냐면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세금을 올립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난 5년간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재벌들이 감세하고 저금리 적용하고 환율 높여주고 해서 얻어서 나온 이익이 10대 재벌만 1013조가 됩니다. 내부 유보이익이. 그러면 경제라는 건 돈이 돌게 해야 되는데 돈이 전부 10대 재벌 손에 1000억이 가 있는데 이거를 공장에 투자하고 돌리지 않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세금으로 부자 증세를 해서 좀 받아서 그거를 우리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무상 보육을 위해서 써야 내수 경제도 살고 돈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반드시 철회하는 그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당의 전문가이신 이 김영익 의원님, 김진표 의원님 말씀 다 듣고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지난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가 직접 마주 앉아서 말을 했습니다. 부자 감세 철회하면 연 50조에서 60조의 새로운 돈이 생기는데 이 돈 가지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부자 감세 철회의 중요한 부분이 이 법인세라고 하는 세금인데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서는 법인세 25%씩 걷는 것을 지금 법인세를 깎아줘서 22% 정도 걷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25% 원상복귀시키면 상당한 이제 돈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은 법인세 25%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소신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원을 특별히 마련할 데가 없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세출 구조를 조정하고 지하경제 활성화하는 등으로 또 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세금 탈루하는 거 제대로 걷어내면 재원이 될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것 가지고는 많이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부자들 세금 깎아준 거 다시 거두십시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특정한 계층 사람들을 옥죄해서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답변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부자들, 슈퍼부자들, 또 재벌들 이런 사람들을 쥐어짜는 것은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 제게 준 답변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돈이 없다고 대통령 후보 때 특히 어르신들께 약속했던 공약을 뒤집는 것인데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얘기 하셨어요. 노인들 우려만 먹었다. 왜 엄한 장관한테 또 책임지겠다고 하냐. 전국적으로 지난해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노인들이 모두 아우성이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기초연금을 깎자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시장에서 물건 깎듯이 이 흥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또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선거 때 표 못 짜고 이 어르신들 상대로 거짓말해도 괜찮은 것인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 물으시는데 우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 때 국민들께 약속한 것, 특별히 어르신들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